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청취자분들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나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새해를 맞이하고 안 좋은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친상을 당하셨다거나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다거나 갑작스레 암 판정을 받았다거나 하는 일들이에요. 한국의 저의 절친은 올해 2월부터 새롭게 택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덤프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고야, 크게 안 다친 게 어디야. 정말 다행이다. 원래 새 차 사고 나거나 새 직장 가거나 하면 액땜 한다잖아. 더 큰 일을 막기 위한 액땜이었다라고 생각해. 그나마 다행인 건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뒤에서 박았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사고 소식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니까요. 2025년엔 제발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 또 저의 모든 주위 분들에게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액땜이라는 단어 자주 쓰죠? 액땜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먼저 겪음으로써 흉을 완화시키거나 방비하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주로 지금 같은 연초에 더 많이 쓰게 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작은 흉을 액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전적의 의미에 따르면 액땜이란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기는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마치 액땜했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나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이 액땜을 했으니 다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와 같은 안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2024년에 어떤 액땜을 하셨나요? 음양오행의 기초에서 본다면 액땜은 근거가 있다고 해요.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운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서서히 겹치면서 바뀌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다음 해의 기운이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게 되는데요. 연말부터 다음 해 연초까지 월운이나 일운과 같은 기운이 겹쳐지는 날, 사건이 보통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는 지점을 말하는 거겠죠? 내년의 기운이 유리한 것이면 좋은 일이 발생하고 불리한 것이면 흉한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좋은 일이 발생하면 보통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지나치게 되지만 흉한 일이 발생하면 나에게 뭐가 끼었는지 삼재가 들었는지 아홉수가 있는지 따지게 되죠. 연말이나 연초에 사건이 벌어지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기운이 섞여 약하게 들어왔을 때 주변 기운과 맞물렸기 때문에 흉함의 정도가 그래도 극복할 만한 일이 많다는 것이지만 진짜는 그 해의 중간에 들어서 발생했을 때라고 하네요. 기운이 가장 극에 달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의 강도도 가장 세다는 거예요. 연초에 호미로 막을 일이 중앙에서는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것이니 연말이나 연초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액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행적 순리로 봤을 때 적합한 것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이지만 꽤나 그럴듯한 설명이죠. 어떤 소녀가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엄마 큰일 났어 반지를 잃어버렸어 하며 슬퍼하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그래도 손가락은 그대로 있잖니. 제가요, 캘리포니아에 살 때 얘기예요. 새 차를 산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 당시 프리스쿨을 다니는 딸아이의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죠. 딸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주위가 심하게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그리로 바로 오라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정신이 반은 나가가지고 아이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몇 바늘을 꿰맨 상태였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이가 거의 탈진이 되었더라고요. 아이 키우면 이런저런 사고들이 허다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첫아이를 키우면서 그때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진짜 하늘이 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는데 뒤에서 오는 차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빼면서 남의 차를 박았지 뭐예요. 제가 혼이 완전 빠져 있었나 봐요. 남의 차를 박았으면 내려서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를 박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받친 차량의 남자분이 내려서 서서히 움직이는 제 차를 세우라고 퉁퉁 치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지금 내가 남의 차를 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멘탈 바로 집 나간 거죠. 바로 내려서 상황을 보는데 너무 다행히도 상대방의 차는 찌그러진 곳 하나 없이 정말 미세한 잘 보이지 않는 스크래치 정도라 아저씨가 괜찮다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제 차를 보니 차 산 지 일주일 된 새 차인데 뒷부분이 조금 움푹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러다 저녁에 메릴랜드에 있는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어머나 얘 그만한 게 어디야. 입술 부위라 다 아물면 그나마 티는 안 날 거야. 여자인데 눈이나 코나 그랬으면 어쩔 뻔했니. 아유 천만 다행이야. 그깟 차 좀 찌그러진 게 뭐 대수야. 상대방 차도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갔다며. 어쨌든 딴 거보다도 더 큰일 안 난 걸로 액땜한 거야. 저희 엄마 얘기는 더 큰일이 저에게 닥칠 수 있었는데 딸아이의 작은 사고로 또 새 차가 조금 데미지 난 걸로 작은 액땜들이 큰 화를 막았다고 하셨어요. 원래 차를 새로 사면 크고 작은 액땜을 하기 마련인데 남의 차를 치고도 상대가 무사한 건 아주 운이 좋았던 거라고도 하셨죠.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액땜이라는 말을 자주 써왔어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장승을 세우고 고가를 쓴 풍물 놀이패가 장승 앞에서 지신밟기를 했던 것은 마을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액땜의 제의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한복의 색동저고리의 유래를 보면요. 액땜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 오방색, 즉 적색, 흑색, 청색, 백색, 황색을 이어붙여 입었다고 하는 유래도 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조상의 아름다운 미덕의 풍습인 연줄 끊어먹기 놀이에도 액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줄이 끊어져 날아가 진 편에서 이긴 편을 위해 한턱 내는 미덕은 이긴 편이 진 편을 위해 연을 끊어주어 액땜을 대신 해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또 예전에 지나가는 상여를 보면 재수가 좋다라고 믿었었죠. 불난 집에서 장사를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믿음이나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파면 재수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미신과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불행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를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액땜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위로해주려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불행을 더 큰 행운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형인 네잎클로바를 행운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한 것도 네잎클로바를 발견하면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한층 노력을 기울여 길조로 바꾸려는 나폴레옹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나 싶네요. 액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미신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대로 액땜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믿어서 액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상갓집을 다녀온 아빠에게 할머니가 막 소금을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상갓집에 다녀온 후에 액땜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 걱정하는 것이 바로 상문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살은 사람이나 물건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을 말해요. 상문살을 맞으면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심하면 급사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는 행동은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액땜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보잖아요. 재수없는 사람이 왔다 가면 뭐하냐 빨리 소금 뿌리지 않고 하면서 바가지에 있는 소금을 척척 뿌리죠. 아유 재수없어 하면서 소금을 바닥에 뿌리는 장면은 아주 흔해요. 장례식장을 방문한 뒤가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입구에 소금을 뿌려주는 거죠.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 굵은 소금을 한 주먹 정도 대문을 등진 채로 어깨 너머로 뿌려주는 것이 제대로 된 액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집으로 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침을 3번 퇴 뱉은 다음 집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하네요.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바다에서 햇빛으로 소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담겨져 있지만 귀신은 음의 기운으로 양의 기운이 담긴 것을 뿌린다면 음의 기운이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 들렸다가 오라는 말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상갓집에 다녀온 뒤에 귀신이 붙었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 들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인드네요. 또 다른 액땜하는 방법으로 물건이나 먹는 것 등을 사서 소비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정신없는 곳을 방문해서 돈을 쓰며 액땜하는 방법이죠. 무엇인가 물건을 사게 된다면 돈을 지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몸에 붙은 귀신의 넋을 달래주며 액마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거나 카페에 들려 커피 한 잔을 마셔서 돈을 소비하면 귀신의 넋을 달래주면서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고 해요. 또 어쩔 수 없이 상갓집에 다녀온 뒤에는 예방하는 방법으로 주머니에 붉은 팥 또는 콩, 너덧을 넣어간 후에 상갓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 밖을 향해 흩뿌리는 방식이에요. 접시를 깨무로 액땜을 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시를 깬다는 것은 전형적인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새로 태어난다, 애군을 물리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비슷하게 종이를 박박 힘주어 찢거나 접시를 깨는 동영상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답니다. 이 밖에도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시선을 받게 된다면 애군 또한 도망간다고 하고요.
멀리 여행을 떠나서 많이 걷는 방법도 있네요. 애구는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애군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면 부정적인 기운을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운동을 해서 땀을 내는 행위를 통해 본인의 몸이 미리 고생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대요. 그럴싸하죠? 또 음식을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를 함으로써 액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성적표를 잘 받아왔다고 갖고 싶은 걸 사준다고 약속하셨던 부모님께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었어요. 자전거를 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동네 슈퍼 앞에 세워두었던 자전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울면서 자전거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매다가 결국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었죠. 왜 슈퍼 앞에다가 세워뒀는지 제 자신에게 화가 났지만 부모님께 혼날 생각에 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뜻밖의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울지 마라.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액땜한 거야. 그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젠 제 아이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엄마가 해주신 이 말을 제가 되풀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니까요. 작년에 타주에 있는 저희 딸이 차 사고가 났었는데 그 해에 벌써 2번째 교통사고였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뒤에서 누가 박은 건데요. 문제는 차를 치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차가 폐차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더 큰 다행은 딸아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프리웨이에서 차가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는데도요. 제가 그놈의 기집애 때문에 심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올라왔다 벌써 몇 번을 이렇게 놀라는 일을 겪었나 몰라요. 작년엔 저희 딸에게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야. 올해 가기 전에 아주 크게 한번 액땜하는구나. 아이고 지겨워. 빨리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올해 다 액땜했으니까 오는 2025년엔 좋은 일만 빵빵 터지려나 보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정말 살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액땜했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침부터 되는 일 하나 없는 날, 이런 재수없는 날 같으니 라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로 액땜했네 라고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워싱턴 윤준혜와 함께 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